074 산업의 2대 발전 과정 대형화, 고급화 1903년 라이트 형제가 최초의 비행을 한 이후 항공산업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으며 수년에 걸쳐 많은 항공기 제조회사가 설립되었다. 전쟁 도구로서의 활용 가치를 본 미 육군의 주문을 비롯해 승객 운송 시장의 확장에 따라 항공산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했다. 그동안 미국에서 생겨났다 사라진 비행기 제작사는 328개가 넘는다. 모든 산업은 시작이 있고 시작된 후 사업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대형화와 고급화의 과정을 겪으며 독점화되어 간다. 초기 항공기 사업은 착오해서 기술자 몇 명이 만드는 수준이었다. 이후 품질이 높아지고 기술과 자본이 집약되면서 높은 진입 장벽을 만들게 된다. 높은 진입 장벽에는 부품뿐만 아니라 고객 지원, 유지, 관리, 기술 등이 포함된다. 현재는 에어버스와 보잉이 항공기 제작 시장의 99%를 지배하고 있다. 이런 모습은 영국의 섬유 방직 업계나 미국의 자동차 업계, 전화기 업계, 컴퓨터 제작 업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찾아볼 수 있다. 어떤 산업이 자리를 잡고 커지면 시장 참여자가 증가하게 되고 이들 중 누군가는 자본과 합작하고 자본에 힘입은 업체는 대형화되거나 고급화된다. 혹은 이 둘을 합친 대형 고급화 같은 과정을 통해 시장을 장악해 나간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혹은 둘을 사용해서 시장의 강자가 되는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자. 대형화는 고만고만한 업체들이 동네나 골목을 장악하고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산업의 형태는 분명히 있지만 그 어떤 특별한 강자도 브랜드도 없는 경우다. 이런 업종을 대형화 혹은 초대형화 하는 것이다. 미국의 섬유 제조업, 철강 생산, 철도 건설, 석유 정제, 화학 생산, 식품 가공 같은 전통 제조업 사업에서는 대형화를 통해 효율을 극대화한 후 시장 장악이 일어났고 일반 유통업에 해당하는 장난감, 공구, 문구류, 건축 자재, 비타민, 유기농산물, 농부용 마켓 같은 곳은 오래전부터 미리 대형화 작업에 성공한 소매 업체들이 시장을 장악해 왔다. 한국에서 대형화로 가장 성공한 것은 교회다. 그 외 학원업, 서점, 영화관 사업들이 오래전부터 대형화 작업을 통해 시장을 장악해 왔다. 현재 진행 중인 대형화 사업들로는 PC방, 법무 서비스업, 성형외과, 요양병원, 목공사업 등이 눈에 띈다. 그 외 체육관 사업, 원예업, 부동산 중개업, 철물점, 공구상, 운동용품점, 치과 등에는 아직 눈에 띄는 초대형화 업체나 브랜드가 보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규모를 빠르게 확장하는 프로세스를 의미하는 비즈니스 대형화에는 몇 가지 잠재적인 이점이 있다. 첫째는 효율성 증가다.
운영 규모가 커짐에 따라 상품이나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비용 절감으로도 이어져 더 낮은 가격을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경쟁 업체의 성장을 막을 수 있다. 시장 지배력을 가질 수 있고 공급업체, 유통업체 및 기타 파트너와 더 나은 조건으로 협상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재무 건전성 혹은 개선으로 나타나고 균일화된 수익 모델로 투자자나 주주들에게 인기 회사가 된다. 그로부터 평판과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져 소비자에게 더 잘 인식되기에 신규 고객을 유치하고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물론 비즈니스 규모를 확장하는 데에는 고유한 일련의 문제와 위험이 따를 수 있다. 모든 업종의 회사에 언제나 좋은 전략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것을 당부한다. 그럼에도 대형화 작업은 여전히 강력한 시장 장악력을 가진 도구다. 보통 이런 대형화 비즈니스로 가기 위한 구조 변화는 능력 있는 업체와 자본가들의 결탁으로 시작돼 최종적으로 시장 장악을 목적으로 한다. 종국에는 별다른 변화 없이 시장 참여자들만 들고 나던 산업이 극적인 발전 단계를 겪으며 기업화되는 것이 큰 특징이다. 고급화는 소비자 시장을 가격에서 품질로 분류해내는 방식이다. 부유하고 안목 있는 고객 기반의 고급 프리미엄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 럭셔리 비즈니스를 운영하면 몇 가지 잠재적인 이점이 있다. 럭셔리 비즈니스를 운영하면 높은 이윤 확보가 가능해진다. 고급 제품과 서비스는 종종 프리미엄 가격으로 판매돼 높은 이윤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강력한 브랜드 인지도가 생긴다. 고급화는 강력한 평판을 얻는 데 유리하고 소비자들 사이에서 스스로 홍보가 되는 효과가 있다. 때문에 신규 고객을 유치하고 판매를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고객 충성도 또한 상승한다. 고급 브랜드 고객은 브랜드가 제공하는 품질과 고급스러움에 기꺼이 프리미엄을 지불하기 때문에 대중시장 브랜드 고객보다 훨씬 강력한 브랜드 충성도를 보인다. 럭셔리 비즈니스를 운영하면 국제적 확장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국내 고객들의 강한 브랜드 충성도는 세계적인 매력을 끌어낼 수 있으며 이것은 다른 유형의 비즈니스보다 더 쉽게 국제 시장으로 확장할 힘을 가진다. 또한 고급화는 종종 더 혁신적이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는 자원과 자유를 갖고 있어 앞으로의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구두주걱, 효자손, 고무장갑, 선풍기, 가정용 사다리도 고급화 혹은 최고급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영역이다. 애완동물 양로원, 목욕탕업, 점술업, 타로점, 부동산업, 정육점, 쌀가게, 떡집 등도 모두 고급화 가능성이 열려있는 업종들이다. 30%의 성장을 이루는 것보다
30배의 성장을 이루는 것이 때로 더 쉬운 이유는 당신의 사업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쟁자 사이에서 우뚝 서고 싶다면, 그리고 아무도 대형화나 고급화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적극적으로 고민해 봐야 한다. 내 경쟁자가 대형화나 고급화를 하면 내가 위험해질까를 역으로 생각해 보기 바란다. 불안하고 겁나면 당신이 먼저 하면 된다. 0755 해외 시장에 진출하려는 CEO가 꼭 배워야 할 2가지. 첫째, 자기가 진출하려는 나라의 역사와 지리를 반드시 공부하라. 해당 나라에 수출을 하든 매장을 열든 반드시 그 나라 지도와 역사를 미리 공부해야 한다. 이 2가지를 공부하지 않고 진출하는 것은 안개 낀 숲을 들어가는 것과 같다. 역사와 지리는 사업의 좌표다. 시간과 공간의 축을 이루는 것이 역사와 지리다. 우리가 폄하하는 어떤 정치인도 그들 나라와 주변국, 자기 선거구 지리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사업가라면 당연히 더 잘 알아야 한다. 이 지식은 결국 이익과 직결되는 판단을 하는데 가장 근본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심지어 예의다. 반드시 해당 국가의 지도와 세계 지도를 사도록 한다. 지구본 하나 없이 사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둘째, 국제적 예의를 배워라. 국제 비즈니스 에티켓과 관련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주요 사항이 있다. 문화적 차이.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다른 나라의 관습과 규범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인사 관습, 칭호 및 경어 사용, 선물 제공 관행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국가마다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다를 수 있어서 차이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어떤 문화는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더 강조하는 반면 다른 문화는 대리인이나 친구를 통해 전달하는 간접적 방법이 예의일 수 있다. 비즈니스 프로토콜. 각 국가마다 명함 사용, 다른 사람을 호칭하는 적절한 방법, 적절한 복장 규정과 같은 비즈니스 미팅을 위한 고유한 비즈니스 프로토콜 및 프로토콜 세트가 있을 수 있다. 오해나 문화적 실수를 피하기 위해 이를 공부하고 이해해야 한다. 시간 관리. 국가마다 시간 관리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이런 차이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어떤 문화는 비즈니스 미팅에서 시간 엄수를 다른 것보다 더 중시할 수 있지만 다른 문화는 시간에 대해 비교적 여유가 있을 수 있다. 비즈니스 관계. 비즈니스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은 많은 국가에서 중요시하며 이런 관계를 구축하는 방식에서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일부 문화권에서는
비즈니스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개인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지만 다른 문화권에서는 처음부터 비즈니스에 집중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다. 해당 문화에 대한 존중이 생기면 저절로 공부하고 이해하게 된다. 세상 어느 나라에서도 통하는 예절들은 다음과 같다. 이것은 그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예절 문제이고 한 개인의 품격 문제다. 벽에 맞는 복장, 수준 있는 테이블 매너, 걷는 자세, 경청하는 태도는 세상 어디에서도 유용하다. 흘리지 말고, 입에 묻히지 말고, 몰려다니며 부딪히지 말고, 큰 목소리로 부르지 말고, 바닥에 앉지 말고, 아랫사람을 함부로 하지 말고, 침 뱉지 말고, 트림하지 말고, 혀로 이 닦지 말고, 반바지나 운동화로 나타나지 말고, 호텔 복도에서 떠들면서 지나가지 말고, 꾹꾹 찌르지 말고, 이상한 음식 보고 얼굴 찡그리지 말고, 사람 보고 놀라지 말고, 식당 테이블에 불쑥 들어가 앉지 말고, 남의 집 냉장고 열지 말고, 못 알아듣는다고 한국말로 깔깔대지 말라. 이것은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품위의 문제다. 품위와 품격은 신용의 가장 높은 상층부의 모습이다. 누가 사업가들을 위해 국제 예절 학교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